네, 뉴스토마토의 기사를 통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브리프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초미의 관심사인 밸류업의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제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밸류업 가이드라인 내달 2일 공개입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기사 내용들을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달 2일이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2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 가치 재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게 됩니다. 앞서 나왔던 이 밸류업의 지원 방안 계획에 따르면요, 기업들은 재무지표는 물론이고 지배구조를 포함하는 비재무지표와 최소 3년 이상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내용도 보시죠. 기업의 부담이 상당히 좀 크게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기업별로 일단은 상황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고요. 우수 지배 구조를 측정할 만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재계에서는 그래서 이 밸류업 지원 방안으로 또 기업의 주주하는 부담이 커지는 만큼 경영권의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 투자자 보호 수준 제고가 우선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면요. 밸류업으로 주가가 오르면 경영권은 자동적으로 보호되는 것이고요. 이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이지 않고서 저평가 상태에서의 경영권 방어는 비효율적이라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가 얼마나 담길지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밸류업의 지원 방안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핵심인데요. 이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한 만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첫 번째 기사 내용으로 잡아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국내 2차 전지 셀 3사에 관련된 내용으로 꾸며봤습니다. 일단은 투자자분들 걱정이 될 만한 내용일 수 있겠는데 제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터리 3사 이자 낼 현금도 부족하다, 바로 이겁니다. 이 도표를 이어서 하나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 차입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빌린 돈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2022년과 2023년 사이의 변화입니다. 자, 먼저 삼성 SDI부터 보시죠. 삼성 SDI는 5조 원대에서 전년 대비 11.1%가 증가한 모습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8조 원대에서 10조 원대로 34% 빌린 돈이 늘었습니다. 자, 게다가 SK온 보시면요, 5조 원대에서 8조 원대, 무려 58.2%가 증가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자 비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SDI의 경우에는 무려 200%가 넘게 증가한 모습이죠.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1,100억 원대에서 3,100억 원대로 177%, 그리고 SK온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5천억 원 가까이 이자 비용이 늘어난 상황이죠. 자, 그러면 기사에 나타난 내용들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9일 각사에 따르면 3사의 이자 비용은 지난해 2배 또는 3배 이상 커졌습니다. 앞서 확인한 내용이고요. 차입금의 흐름도 3사 모두 부정적인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자를 감당할 현금 흐름은 얼핏 보면 양호해 보이기는 합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지난해 순이익이 110%나 증가했죠. 1조 6천억 원대 기록하게 됐는데요. 삼성 SDI도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1.3%에 불과했지만 순이익의 규모 자체가 2조 원을 넘습니다. 그리고 SK온은 작년 적자폭을 30% 정도 줄여냈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내고 원재료비와 인건비, 시설 재투자비 등 경상 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높은 이자 비용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 3사 모두 차입금 규모에 비해서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상황이죠. LG에너지 솔루션은 현금성 자산이 차입금의 절반 수준이고요. 삼성 SDI와 SK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 기사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요새 뜨거운 화제였던 하이브와 이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내용으로 꾸며봤습니다. 자, 먼저 바로 기사 내용으로 들어가 보실 텐데요. 자,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내홍에도 하이브사나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의 컴백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세븐틴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실 텐데요. 자, 세븐틴 29일 9년간의 활동을 정리한 베스트 앨범이죠. 세븐틴 is right here 오후 6시에 발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앙코르 투어가 있는데요. 이틀간 공연 총 7만 석이 바로 매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내달에는 회당 7만 명 이상의 관객이 입장할 수 있는 일본 최대 규모의 공연장에서 투어를 이어갈 계획을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뉴진스도 보겠습니다. 5월 컴백을 앞두고 지난 28일 신곡 버블검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게 됐는데요. 이틀 만에 조회수가 무려 1,3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다음 내용 보시죠. 앞서 살펴드렸던 세븐틴의 경우에 뮤직비디오 티저용입니다. 이 조회수가 공개 후 3일 동안 165만 회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비교해봤을 때도 뉴진스의 버블검 뮤직비디오 이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는 거죠. 자,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는 이런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어두어 대표는 기자회견 이후에 어마어마한 팬덤이 생겼다면서 이 대중들이 민희진에게 쏠리는 것은 하이브가 음악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라는 점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는데요. 향후 하이브의 주가름이나 회사에 대한 반응들, 이 팬덤의 향방에 달려있다, 이런 내용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브리프 정보 전해드렸고요. 더 많은 뉴스토마토의 기사 내용에 확인이 필요하시면 옆에 QR코드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프였습니다.